스트릿잼 TV 리스펙. 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댄서 동양 힙합을 만든 묘성의 웨이브 진호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중학생 때 문나이트를 새벽에 다니면서 교복을 싸들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문나이트. 예전에 제가 ING라는 무용단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 있을 때도 진호가 찾아와서 거기서도 같이 무용단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피플크루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무용단이죠. 그쯤에 이제 문나이트라고 지금 뭐 TV에서도 한 번씩 그런 화제가 돼서 얘기하는데, 원래 형이나 뭐 옛날 형님들이 얘기하는 그 문나이트라는 장소에서 깎기라고, 뭐 요새는 팝핑, 부갈루 댄스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엔 깎기라고 해서 그런 춤을 추던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팀원이기도 했었는데 그때 얘기도 살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장르를 선배님들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그 웨이브가 제일 신기해 보였고, 그래서 이제 웨이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그런 단어도 몰라서 그냥 브레이크 댄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댄스라는 영화 때문에 그냥 비보잉이나 팝핑까지도 저희는 그냥 다 브레이크 댄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연습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이제 여러 명칭들이나 이런 느낌들이 애니메이션에 많이 가까웠고, 저는 나는 팝핑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 제가 하게 됐죠.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무슨 장르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비디오 보고 연습하고 선배 형님들이 가르쳐준 거 연습하고, 무슨 용어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런 용어들이 정립이 아직 안 된 상태여서 확실했던 건 웨이브를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게 제일 매력적이었고 저한테는. 지금도 그렇고. 웨이브 진호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웨이브만큼 애니메이션 느낌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웨이빙이 제가 깔려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깎기라는 춤을 종일이 형이랑 뭐 정남이 형, 지금 터보 그런 형들이랑 같이 춤을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대학로에서 또 다시 만나서 제가 이제 OGS 팀하고 뭐 이럴 때 팝핑 팀, 부갈루 댄스 할 때 그때도 같이 잠깐 활동을 하다가 따로 나가서 이제 묘성이라는 팀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 요즘 세대에서 조금 아는 친구들이 적어지긴 했지만 팀에 대해서 만들게 된 계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 대한민국 자체 그때는 약간 정통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처음으로 좀 정리를 좀 제대로 이제 해주신 게 여기 앞에 계시는 윤상용 씨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정통 오리지널 이제 춤들을 받아들이면서 저도 열심히 배웠고, 왜냐하면 전에는 제가 하고 있는 춤이 무슨 춤인지도 모르고 그냥 테크닉을 연습했었던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이게 너무 규칙적인 게 많은 거예요. 뭐 옷도 정장 같은 걸 입어야 되고, 음악도 펑크 음악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딱 오리지널
처럼 이렇게 정리된 그런 어떤 무브들이 있는데 그런 무브들을 퍼포먼스에 넣어야 되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스트릿 댄스에 제가 가장 매력을 느꼈던 건 자유분방함인데, 이게 약간 클래식 그런 예술처럼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고, 그래서 좀 더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묘성이라는 팀을 만들었고, 음악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악들을 쓰기 시작했고, 뭐 옷도 자유롭게 입었고, 테크닉도 자유롭게 사용했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애니메이션이랑 웨이빙이 많이 들어간 그런 안무도 또 퍼포먼스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퓨전적인 것을 제가 뭐 따로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고 뭐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모든 게 다 호기심이었어요. 그냥 국악에도 한번 춤을 춰보고 싶다, 그리고 뭐 맨발로도 춤을 춰보고 싶다, 아니면 그냥 한복을 입고도 웨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도 국악을 제가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국악 중에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몇 곡들은 진짜 명곡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국악만을 제가 뭐 고집하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탱고 음악도 클래식 음악도 모든 음악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스트릿 댄스를 그냥 힙합 음악이나 뭐 비보이 음악에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어떤 음악에도 춤을 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심지어는 뭐 일렉트릭, 뭐 트랜스 같은 경우 음악에도 춤을 추고, 그래서 모든 음악에 이제 다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음악을 너무 잡식으로 듣는 편이라, 그리고 저는 그래서 팝핑이라는 말을 저는 많이 사용 안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펑크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너무 훌륭한 음악들이 많아서 굳이 펑크 음악을 계속 듣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 시도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팀원들도 좋아했고, 저희끼리 이제 재밌게 놀아보자는 식으로 그때는 퍼포먼스를 막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제가 스트릿잼을 2000년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다른 댄스 팀들은 전통성이 있어서 뭐 일렉트릭 부갈루면 그 일렉트릭 부갈루 스타일에 하고, 뭐 비보이도 전통 스타일이 또 있고, 모든 게 다 그 틀에 이렇게 맞춰져서 다 퍼포먼스를 했는데, 묘성은 장르 파괴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악에다가도 그렇게 퍼포먼스를 세계 최초로 했었고, 동양 음악에다가 이런 스트릿 댄스를 접목해서 한 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뭐 느네오블이 그런 음악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음악에다가 이렇게 접목해서 했던 시도가 뭐 일본 쪽도 그렇고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스트릿 댄스 씬이 일찍 시작했어도 그렇게 장르 파괴를 하면서 이렇게 한 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01년에 묘성이 이제 나오면서 그 전과 후가 전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이렇게 영감을 이렇게 좀 받아서 장르 파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놓게 됐는지 뭐 동기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문화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거는, 저희 아버지가 음반사를 하고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음반들을 좀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 음악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게 좀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음악이 먼저였고, 저희 아버지 영향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집 밑에 1층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비디오 대여샵이라고 있었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거의 낮에는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밤에는 하루 종일 뭐 영화를 봤죠.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꿈까지 이제 다 섭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영향을 받은 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퍼포먼스를 만들다가 갑자기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음악적으로 제가 뭐 한 15년 전, 20년 전에 봤던 영화의 음악을 사용한다든지, 왜냐하면 그때 그 영화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퍼포먼스에는 지금 그 영화 음악의 분위기와 맞는다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를 가져와서 또 사용하고, 예전에 아버지한테 이제 선물 받은 그런 음반들도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하루에 한 퍼포먼스를 한 10개 정도를 짤 정도로 되게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책을 제가 항상 갖고 다니면서 필기를 했는데, 한 거의 한 2, 3일에 한 권 정도를 다 쓸 정도로, 이제 뭐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막 메모하고, 잊어버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제일 제가 행복했던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영화, 에미넴 영화를 보면 버스 안에서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를 적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춤출 때 말고 이동할 때는 항상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도 계속 음악 들으면서 메모를 했고, 의상은 뭘 입어야 되고, 조명은 뭘 써야 되고, 퍼포먼스는 어떤 퍼포먼스 여기서 써야 되고, 테크닉은 어떤 테크닉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한국 무용수가 필요한데, 그러면 또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여기선 비보이가 필요해. 비보이한테 또 동생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기도 하고, 여기서는 누가 또 연주를 좀 라이브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막 물어서 또 소개받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아티스트를 만나게 되면서 제 자신도 이제 더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많은 걸 보면서. 그러면서 느낀 게, 스트릿 댄스 문화가 정말 한정적이구나라는, 이게 자유로움의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갇혀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이게 질문이 뭐였죠?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기억력이 거의 지금 닭에서 지금 문붕어로 가고 있는 수준인데, 그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막 많은 생각들이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퍼포먼스만 생각했고, 저는 제 개인보다 팀이 먼저였고. 그런 영감을 뭐 비디오랑 음악에서도 받고 또 다른 것도 있었을까요? 뭐 국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게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보통 팝핑하는 사람들 보면 뭐 펑크에다가만 하고 막 이런데 지금은 되게 뭐 쇼킹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지금은 보면. 너무 많은 뭐 CF나 뭐 광고나 뭐 어떤 춤의 그런 영상에서 뭐 국악도 많이 나오고 뭐 한복도 많이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거 하면서 좀 솔직히 두려운 감이 좀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미친놈 소리를 들을까봐. 그렇죠. 아무도 했던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였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서도, 어릴 땐 되게 용감하잖아요. 근데도 걱정을 하실 정도였으면 좀 그때는 시도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여러 음악을 듣다 보니까 국악에서도 진짜 이런 부분은 춤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복을 한번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연습하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입어보고 해보자. 저는 좀 약간 자유스러운 예술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자. 근데 이제 당연히 팀원들도 너무 같이 그렇게 노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에딘버러 프렌치 페스티벌 가서 위너상도 받고, 뭐 유럽 투어라든지 뭐 영국 투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그때는 저희가 좀 어렵고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일적으로 그런 공연단을 다시 만들어서 하라 그러면 저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각 나라에서 퍼포먼스를 가장 잘하거나 색깔 있게 하는 팀을 이제 뽑아서 데리고 와서 이제 브레이크 컨벤션이라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그런 건데, 제 생각에는 그때 한국 댄서들이 뭐 비보이 몇 명 빼놓고는 아마 외국 댄서들 한국에도 힙합을 추는 사람이 있나? 팝핑하는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의 시대였어요, 그때는. 뭐 그때 당시에도 몇몇 비보이는 유명했지만, 근데 그런 애들이 와서 한복 입고 국악에다가 팝핑하고 비보이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좀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